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날림 아파트 대신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로 마당 있는 집을 짓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림 아파트부터 한번 봐야죠. 요즘 말이 참 많은데, 자, 제가 그래도 대형 건설사에 좀 오래 다녔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략은 아는데, 지금 그 빨간 화살표 부분이 이게 연달아서 층층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관리 소홀이 아닌가, 관리 부실이다.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층층이 이 클린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지그재그로 이렇게 뭐 부서지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뭔 재료의 결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날씨 탓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핑계라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슬라브가 깎여 나간 자리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층층이.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 계단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돌출시켜서 속된 말로 이걸 예전에는 사식기라 그랬죠. 사식갱이 뭐 사식기 해서 이렇게 철근을 뽑아내서 여기서 연결해서 철근을 배근을 하고 그리고 이음부에는 치핑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정 같은 걸로 기존 콘크리트를 깨는 겁니다. 기존 콘크리트를 좀 깨어 부시고 거기에다가 청소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 같으면 에폭시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렇게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깨끗하게 지금 다른 각도로 사진을 보면 저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쫙쫙 날아갈 리가 없는데 좀 신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1번 구조적인 아파트 부실 이유. 자, 1번 작업반이 일용직 등이죠.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개떡같이 그냥 타설하면 말짱 꽝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로 보면 작업반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봅니다. 다 돈 때문이죠. 빨리빨리 시공을 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자, 2번 하청업체 직원, 그 다음 그 위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정예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직원들은 측량도 하고 설계 변경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세부 도면 이런 것 등을 작업반에게 설명을 하겠죠.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반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많이 갈리겠죠. 자, 그리고 3번 원청사 직원이 있는데 이 원청사 직원은 돈 관리한다고 바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리 검측을 받는 일, 그리고 설계 변경해서 설계 변경 잘 하려면 또 감리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주고 이제 하청 관리는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감리가 있죠. 감리. 자, 품질 기준, 재료 시험, 검측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감리 구성원들을 보면 이 작업반 같은 그런 출신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좀 서류로 나중에 뒤탈 없이 처리해주는 나중에 뒤탈 없는 어떤 증빙 자료들 이런 것들에 집착을 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 품질은 좀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트는 좀 부실할 수가 있다. 사실은 현대 I는 브랜드일 뿐이고 작업반 잘못 만나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작업반이나 뭐 하청업체 직원이나 또는 현대 I 브랜드는 좋지만
그 현대아이에 속한 그 직원들이 다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진짜 속된 말로 이거 작살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현대아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그 품질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아마. 제 경험상 보면 이 현대아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로비의 달인들일 겁니다, 아마. 영업의 달인. 그래서 그 보통 현대아이 이런 데의 기술은 영업 기술력의 현대아이죠. 자, 이런 데서 그 정치권이나 이렇게 로비 한번 좀 잘해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 한번 잘해가지고 아파트 경기 부양만 시켜놓으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어떤 품질 신경을 잘 안 쓰겠죠. 제가 절대 지금 어떤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민간이 아파트 지으면 좀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차라리 이 아파트를 실제 짓는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아마 좀 더 그 구조적인 결함은 좀 덜할 수도 있다. 자, 공무원으로서 영구적인 어떤 지위를 주면서 아파트에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연금을 박탈한다던가 이런 규정을 두면 정말 열심히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 회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 기술력이 최고인 겁니다. 자, 저 회사에서 실세는 영업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실세이기 때문에 품질은 굉장히 낮을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싫어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파트 싫어하는 이유가 품질도 못 믿고 단지 공유 지분 땅에 서 있는 집합 건물이라서 제가 싫어하는 면이 제일 크지만 사실 물공사, 콘크리트 공사는 진짜 그 순간에 모든 게 결정나 버리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절대 좋아하지는 않죠.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제가 실마리는 제일 마지막에 달아놨습니다. 자, 현대아이 직원이 회장 직계 좀비 속으로 구성되면 아마 조금은 믿을만 할 겁니다. 자, 회장 가족들이 다 관리를 하면 이게 결국에는 또 이 회장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회사 딱 하나만 운영을 하는 회장이라면 여기 목숨 걸겠죠. 그래서 20년, 30년 있다가 사고 나도 이 가족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너무 말이 길었고. 자, 2번. 내 집, 내가 지으면 늙는 이유. 자, 이런 일 많죠. 참 10년 늙었다, 20년 늙었다. 자, 이것은 건축주인 내가 회장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장인데,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대신에 아마 심각한 부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심각한 부실이 있다면 다시 짓겠죠. 그래서 내 거라서 품질 기준이 너무너무 높으면 업체하고 싸우고 엄청나게 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 지으려면 좀 어느 정도 약간은 경험이 좀 있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내가 내 집 지으면서 늙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이렇게 오픈해 놓았는데 2009년부터 설계도가 있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바로가기 하면 볼 수가 있는데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란 해서 한마디로 설계도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표준 설계도를 이렇게 공지를 해 놓은 거죠.
알아서 쓰라고. 뭐 그런 것이고, 이 건축 신고해서 이렇게 착공, 준공, 승인, 대장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자,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모델만 제가 쭉 추려놨는데 이게 제일 작은 타입에서부터 점점 해서 제일 큰 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인데 평면도를 보니까 방 하나, 거실 및 식당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다용도실 있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서 살면 딱인 그런 주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커졌죠. 지금 1층은 똑같은데 모양이 좀 좋아지면서 다락방까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1층이 커졌네요. 평면도를 보면 방 2개짜리입니다. 방 2개짜리.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파트에서 이 정도 규모하고 그 주택에서 이 정도 규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주택은 그 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넓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 주택은 멋이 있네요. 자, 이런 형태인데 자, 1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다 있고 그 다음에 다락하고 옥상 테라스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좀 더 커졌습니다. 자, 방 3개짜리 1층 주택.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방 3개가 있는 주택인데 2층은 아니고 다락방이 있고 옥외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할 겁니다. 아마 지어 놓으면. 자, 그 다음 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은 마찬가지로 방 3개인데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주 멋지죠. 이 정도면. 자, 1층은 창고와 그 다음 주방 거실이 있고 2층은 방 3개와 옥외 테라스가 있고 그 위에 다락이 2개가 있는 어떻게 보면 방이 5개짜리, 이게 제일 좋은 타입 같은데 연면적이 106제곱미터, 창고 포함해서 연면적이 106제곱미터. 뭐 아파트 106제곱미터면 작은데 이 주택 106제곱미터면 엄청 크죠. 자, 이렇게 멋진 설계도가, 표준 설계도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최초 이렇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시공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번 표준 설계도 사용 이유. 요 제목에는 표준 설계도 사용 이유라고만 제가 달았지만, 자, 결국에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좀 늙지 않는 그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면 여러 업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여러 업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린다면 그 설계도를 그린 그 업체가 그 집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견적이 거의 신빙성 있는 견적이고,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면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 도면에 대해서 스터디를 그냥 철저하게 해가지고 견적을 성실하게 내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뭐 내가 그 일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견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면 일단 표준 설계도 이 픽스된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여러 업체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자, 두 번째는 실제 시공 사례가 많아서 비교 주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견적 뿌릴 때, 자, 내가 표준 설계도 어떤 타입으로 지금 집을 짓고자 한다. 자, 시공 한번 해봤나? 시공해 본 업체만 견적을 달라.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를 만나서 자, 시공 사례 어디다 지었나? 한번 보러 가자 해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보면 이제 샘플이 생기는 거죠. 품질 기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자, 요대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대로 지어주세요 하면은 거의 뭐 90% 이상의 어떤 서류적인 작업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물이 있고 그대로 지어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 내용입니까?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빠꾸미들이야 그냥 도면 또 직접 그리고 해서 그냥 하면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 모른다면 또는 잘 알아도 또 편하게 관리를 하려면 표준 설계도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고 실제 시공 사례를 내 눈으로 보고 자, 그대로 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히 멋부린다고 좀 바꿔버리면 그게 나중에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표준 설계도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괜히 바꾸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표준 설계도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좀 덜 늙으려면 나이 들지 않게 보이려면 집 짓다가 자, 실제로는 구조물 공사는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외관상 보면 깔끔하거든요. 생각보다 깔끔하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는 쉽게 진행이 되는데 마무리 공종을 보면 이게 눈에 딱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감이라는 것이 그 단계에서 사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이렇게 후져 보이냐? 사진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뭐 등등 거기서 막 그 엄청나게 늙어버리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공 사례를 받고 그대로 시공을 해 달라고 했다면 이런 잔잔한 그 인테리어 단계에서 그 싸울 일이 현격하게 줄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힘 뺄 일이 없죠. 그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자, 기초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 기둥, 지붕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특히나 콘크리트 공사, 자, 물공사라 그러죠. 물공사. 이 물공사 왜 물공사 하겠습니까? 참 칠 때 그냥 물공사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시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업체들 보면 이 거푸집이 일단 붙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빨리 이렇게 타령을 해서 거푸집 철거를 하면서 시멘트하고 그 백색 시멘트하고 좀 섞어서 색깔 맞춰가지고 그 곰보난 데다가 그냥 메워버리면 나중에 티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봉다짐 그 층층이 잘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설마 하는 일이지만 요즘 또 그 콘크리트에 물 탑니다. 물 타면 이게 물이 그 콘크리트가 진짜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되는데 그래도 요즘 또 물 탑니다. 타는 이유는 그 멀리서 그 날씨 더울 때 특히나 날씨 더울 때 그
콘크리트 오다가 좀 굳어버리면 원칙은 그 혼화제를 좀 타서 이렇게 저 타설하기 좋도록 작업성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요즘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고 뭐 그런 혼화제도 안 들고 있을 거고 뭐 틀림없이 이렇게 치다가 좀 뻑뻑해지면 또 물 타고 이런 거 실제로 요즘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공사할 때는 특히나 주인인 내가, 건축주인 내가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저는 콘크리트 공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진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목조주택이 품질 관리하기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 자, 날림 아파트 대신 내가 그 건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날림 아파트 대신에 자,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이용해서 품질 관리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집을 짓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